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너는 양신의 꿀팁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육 보여드렸죠. 뭐 이름 부르기, 오게하기, 앉기. 고양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 쪽을, 어깨 밑에 쪽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시도는 해보시겠지만 좀 안 되실 거라 생각하셔서 그게 또 성공률을 높이는 고양이 교육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나중에 양신의 꿀팁으로 찾아올까 합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 그런 교육적인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집에 고양이와 생활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 뭐예요? 입양할 때 뭐 알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그쵸, 지금 PD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소파를 부실까봐, 소파를 다 긁어 놓을까봐 정말로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꿀팁은 어떻게 하면 고양이 입양해서 소파를, 가구를 긁지 않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고양이한테 이 긁는다라는 행위는 되게 중요한 행위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냥 심심해서 어디 가서 막 긁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긁는 거에는 자신의 마킹, 이름 쓰는 게 담겨져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양이 페로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페로몬을 묻힌다고 했잖아요. 모서리 같은데. 근데 이 페로몬이라는 게 꼭 얼굴에서만 나오냐? 그거 아닙니다. 고양이의 페로몬은 보통 앞발 쪽에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긁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페로몬,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거기다 적어 놓는 거죠. 고양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페로몬을 묻힌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과 관련된 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 번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양이가 이 긁는다라는 행위는 또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자고 나서 기지개를 하는 행위로 스크래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나면 우리는 스크래칭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잘 잤다, 아니면 뭐 뻐근해 하면서 막 목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캣 자세를 취한다던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고양이는 자고 나면은 스크래칭을 하는 게 자신이 기지개 펴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양이가 스크래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실수를 했어, 아니면 뻘쭘한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하는 게 보통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극적극적 거리지 않나요? 극적극적 거리는데 이게 약간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적극적 거리면서 좀 뻘쭘하다, 뻘쭘해,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린다던가, 민망한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갑작스럽게 뭐 이러한 것처럼 고양이가 놀다가 아니면은 자기가 민망한 상황에서 기분 정서를 전환하기 위해서 스크래칭을 하는 거죠. 놀다가 실수해가지고 갑자기 우다다 달려가더니 스크래칭 벅벅벅벅 하거나, 아니면 바닥을 벅벅벅벅 긁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오늘 저희가 양신의 꿀팁은 소파나 가구를 어떻게 하면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호자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 소파를 산 거는, 이 가구를 산 거는 너에게 스크래쳐를 제공하기 위함이야, 하지 않게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 왜 스크래칭을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에 고양이가 스크래칭을 하는 거는 마킹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킹의 의미는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모서리, 영역이 시작되는 장소, 꺾여지는 장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소파의 위치는 어디 있다? 대부분 모서리 옆에 있지 않나요? 모서리 옆에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스크래쳐가 없으면 소파를 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모서리 쪽이나 여기다가 스크래쳐, 특히 수직 스크래쳐를 놔두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고양이가 마킹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놔둬야지만 고양이가 대안으로 소파를 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소파 양쪽에다가 스크래쳐를 수직으로 붙여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이밍 의자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터용 의자 보면은 뭐 뒤에가 너덜너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거기에는 수직 스크래쳐가 없는 거죠. 근데 고양이가 보호자님 게임방에 왜 가겠어요? 보호자님 좋아서 가잖아요. 같이 있으려고. 근데 거기도 내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흔적을 남겨야 되고 마킹을 해야 되는데 마킹할 게 없으니까 그 흔적을
의자 뒤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수평 스크래처 하나, 수직 스크래처 하나 이렇게 놔두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대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미 너덜너덜해진 그 소파나 이거는 덮어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미 그 아이의 페로몬이 다 묻어 있거든요. 흔적이 이미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름이 적혀 있는 데는 계속 자기가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차단하고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자에 앉는 데를 긁어놨으면 수평 스크래처를 놔둘 필요가 있고 의자의 뒤편을 막 긁어놨다면은 수직 스크래처를 놔둘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고양이가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스크래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주로 자는 장소에도 스크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가 거실에서 주로 자거나 아니면 보호자님 침대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장소에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소가 보통 한두 군데 아니면 많으면 세 군데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수직 스크래처를 놔둘 필요가 있는 거죠. 난 일어났는데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면 어디로 간다? 눈에 보이는 그걸 찾는다. 그래서 벽지를 뜯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파를 뜯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래처를 놔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노는 장소. 주로 보호자님하고 상호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먹이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이런 데도 놔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이 아마 거실일 거예요. 거실에서 주로 놀고 거실에서 아이들이 장난하고 쉬고 까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뻘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크래처가 제일 많아야 될 곳은 거실이에요. 소파 옆에도 있어야 되고 아이가 갑자기 기분 전환을 위해서 긁어야 될 스크래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보통 스크래처를 다 해지면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새 걸로. 근데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스크래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래처가 거의 다 이제 사용되었을 때 동일한 스크래처를 옆에다 놔서 한두 번 고양이의 흔적이 남아 있게끔 한 다음에 기존의 스크래처를 버리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페로몬이 묻어있는 스크래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되게 익숙함, 사용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걸 갖다 주면은 그거를 뭐 잘 쓰는 애들도 있지만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고양이가 너무 스크래칭 한다고 고양이 발톱을 아예 제거하는 발톱 제거술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동물 윤리적으로 추천되지 않고 지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양이의 본능적인 스크래칭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고양이 발톱 제거술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고양이 발톱에다가 끼우는 팁을 끼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인터넷에서 팔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양이가 스크래칭을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양신의 꿀팁, 우리 집 고양이가 소파를 왜 헤집어 놨을까 이유와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